CLA가 3세대로 새롭게 공개가 됐는데 미래의 벤츠 전기차에 나아갈 방향을 이 CLA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일단 저는 EQE하고 EQS에서 좀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제 인상에는 좀 많이 남아서 그런지 CLA도 거의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라리 좀 다른 느낌으로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23년에 나왔던 그 컨셉카 디자인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타협을 한 느낌이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너무 그 벤츠 로고를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일단 과거 CLA 디자인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요소가 많이 적용이 돼서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그 현재와 그 과거의 벤츠 디자인을 모두 본 사람으로서는 지금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일단 차체가 많이 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4cm가 길어지고 이 중에서 휠베이스가 6cm가 늘어났는데 전체 휠베이스가 2790mm가 됐습니다. 현대 아반떼가 2720mm니까 이제는 CLA가 소형차가 아니라 준중형 차급 이상으로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실내 공간이 많이 넓어졌겠죠. 공기저항계수는 0.21cd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 여러 전기차들이 공기저항계수를 상당히 많이 낮게 가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벤츠는 이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공기저항계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상급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 CLA에서도 여전히 느껴집니다. 90년 만에 다시 벤츠가 프론트 트렁크를 부활시켰다고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EQC나 뭐 EQS, EQE 같은 모델이 나왔을 때 너네들은 왜 프렁크 트렁크가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초대형 헤파 필터를 앞에 배치를 해서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론트 트렁크가 만들어졌다. 이 초대형 헤파 필터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출시가 되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 프론트 트렁크의 공간이 한 100L 정도 되니까 뭐 작은 가방 정도는 충분히 수납할 공간이 생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실내를 보면 이번에는 MBUX 4세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렇게 일렬로 쫙, 그리고 거의 이제 수직으로 배치한 것을 제외하면 그래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뭐 일단 시인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너무 또 절벽처럼 딱 잘라지듯이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디스플레이 구성상으로는 10.25인치 계기판, 그리고 중앙에는 14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배치가 되고 조수석에는 옵션으로 12.2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이제 유니티 게임 엔진이 써 있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제 포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조사들이 이제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벤츠 같은 경우는 유니티 엔진을 썼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있을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여기 옵션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게 이제 USB 포트 같은 경우도 최대 100W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 옵션으로는 또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까지도 선택이 된다고 하네요. 뭐 여기에 뭐 이것저것 많은 기능을 이번에 벤츠에서 많이 넣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 CLA의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이번 CL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MA 플랫폼입니다. 자, 가장 먼저 CLA에는 테슬라가 먼저 도입을 했던 이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비게이션, 지도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차량의 모든 전자장비,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반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모든 전자장비를 하나로 엮은 이 아키텍처가 이 CLA를 통해서 최초로 선보인 것입니다. 테슬라가 먼저 선도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폭스바겐, BMW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현이 안 됐거든요. 현대차 그룹도 거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CLA가 먼저 했다는 것이 조금 놀랍기는 하네요.
나중에 어떤 주행 보조 시스템을 비롯해서 차량의 모든 성격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또 걱정이 좀 드는 게, 테슬라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거의 리콜을 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벤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걱정을 해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 85kWh의 용량을 갖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이 벤츠에서 발표한 상으로 보면은 792km를 한 번 충전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만약에 한국에 오더라도 이 까다로운 인증 조건을 거치더라도 한 600km 이상 주행거리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 부분에 목마르셨던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 양극재에 단순한 흑연만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산화 규소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배터리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면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인데, 벤츠가 의외로 좀 좋은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히트펌프도 쓰였어요. 이번에도 쓰였는데 벤츠에서 새롭게 개발한 공랭식 히트펌프가 쓰였습니다. 사실 공랭식 히트펌프 하면 이제 닛산 1세대 리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전기 모터와 배터리에서 큰 어떤 열적인 부하가 적었기 때문에 공랭식 정도로는 충분히 이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벤츠 CLA에 적용된 개념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 히트펌프를 또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순행 회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전기가 쓰이는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벤츠는 이것을 공랭식으로 새롭게 설계를 해서 이 히트펌프를 작동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3분의 1까지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그냥 조금 덜어낸 저가형 히트펌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히트펌프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800V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덕분에 충전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일단 320kW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벤츠 얘기로는 10분 충전으로 325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속 충전 영역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게 설계를 한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전기 모터도 2세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 내부적인 공식 사진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개념도를 한번 보니까 모터의 부피가 좀 커 보여요. 벤츠가 야사를 인수한 다음에 이 엑시얼 플러스 전기 모터를 많이 양산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CLA에는 그런 모터까지는 적용이 된 것 같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 모터의 출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벤츠도 이제는 2단 변속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터와 배터리 어느 성능을 발휘하느냐, 후륜구동 싱글 모터 사용의 경우에는 268마력을 발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전기 모터가 추가되는데 이 경우에는 375마력을 발휘합니다. 무거운 배터리가 탑재가 되니까 이 375마력의 성능이 조금 날것으로 다가오진 않더라도 그래도 가속 성능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덜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벤츠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꽤나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를 비아디에서도 공급받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일단 이 비아디에서 받기로 한 배터리는 똑같은 블레이드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58kWh라고 하고요. 한 번 충전을 하면은 한 500km대를 주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한 400km 아니면 300km 후반대 주행거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비아디 배터리가 탑재된 만큼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이외에 이제는 V2G 그리고 자동차에서 집으로 이제 전기를 끌어다 쓰게 되는 V2H까지도 좀 여러 가지 양방향 충전을 가능하도록 또 설계를 했다는 것이 이번 CLA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CLA의 또 다른 부분, 바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아우디나 폭스바겐에 적용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경우는 후륜에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고, 이 드럼 브레이크의 모듈 자체가 바이와이어 시스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적용이 된 것인데, CLA는 아예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를 바이와이어 시스템으로 새롭게 개발을 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이 유압 시스템이 지원을 하도록 개발이 됐고요. 에너지 회생도 이 바이와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최대 200kW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0.3G까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포르쉐가 최대 240kW로 0.4G,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최대 0.6G까지 에너지 회수를 하는 반면에 0.3G면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CLA는 단순히 전기차로만 나오진 않아요. 일단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내연기관 모델도 함께 판매를 합니다. 내연기관 모델의 사양을 보면 일단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맞물렸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함께 맞물렸고요. 발휘하는 출력은 188마력이라고 하니까 대략 현재 CLA 모델 정도의 출력은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엔진은 밀러 사이클 엔진의 나노 슬라이드 코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엔진에서 만들어지는 회전 저항을 최소화시키게 만들었고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곁들였는데 모터 성능이 상당히 훌륭해요. 27마력 모터를 발휘를 하고 여기에 1.3kWh의 배터리를 운영을 해서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우디가 먼저 도입을 했는데 벤츠에서도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상당히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머물지 않고 벤츠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에서도 전기 모터만으로 순항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내연기관 모델에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지만 거의 풀 하이브리드에 준하는 그런 주행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DAS 시스템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라는 이름의 시스템이 이제 벤츠 CLA에 탑재가 되는데 사실상 레벨 3에 준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국가적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은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으로 머물게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언제든지 레벨 3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일부 지역에서는 좀 법적인 제한이 풀리게 되면 두 손을 놓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주행을 할 수 있는 2 플러스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하네요. 한국에도 이런 기술이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CLA를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나왔으면 좀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인데 사실 벤츠 같은 경우는 주행 부분에 대해서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상당히 잘해왔던 브랜드인데 이 전기차의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서 좀 따라왔다는 점이 이번 CLA가 갖는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어떤 드라이빙 그리고 전기차의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까지 다양하게 챙기는 모습으로 발전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특히 요즘 벤츠가 가격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번 CLA는 특히 전기차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좀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